1번부터 가볼까요? 그냥 하나씩 풀게요. 가볍게. 여기 517번 보면 A가 0,1, 그 다음에 B가 5,0 이렇게 부정 알려줬고요. 같은 거리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Y는 X 위에 있는 어떤 점, 이 점을 P점이라고 해볼까요? 제가 A,A라고 해보겠습니다. A,A라고 하면요. 여기 0,1인 점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에 해당하는 점 B가 있으면 이 Y는 X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표현하면 되죠. 어떻게? AP 길이가 A제곱 플러스 A-1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요. 여기도 A-5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니까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식으로서 저 a제곱 플러스 a-1의 제곱의 루트 값이랑 a제곱 플러스 a-5의 제곱의 루트 값이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차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루트 없애도 되죠. 그 다음에 문제를 잘 보니까 공통적으로 a제곱이라는 부분 빼고 있으니까 얘도 빼버리고 그냥 뭐랑 뭐랑 같으면 되냐면은 a-1의 제곱이랑 a-5의 제곱이 같게끔 만드는 a 값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기에서 풀어보면 되는데 여기도 a제곱씩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나면 우리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랑 같아지게끔 하면 그러면은 얘네 두 AP 길이랑 BP 길이가 같아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8A가 24가 되게끔 하는, 다시 말해서 A가 3. 그때 점 P의 좌표가 3,3일 때가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그냥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하나하나 좀 구해봐야겠네요. AP 길이가 얼마냐면 이것도 13이죠. 근데 어차피 AP랑 BP랑 같게끔 만드는 게 요거였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얘네 둘의 합이 그냥 이것도 1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3번이고 뒤로 쭉쭉쭉 넘어가서 519번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외심이죠. 외심의 좌표. 점 A 4,1이랑요. 그다음에 점 B 마이너스 3,0이랑 점 C가 6, 마이너스 3입니다.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 말고요. 필요한 순간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그려야 되는 순간은 아니니까. A가 4,1이에요. B가 마이너스 3,0이죠. 그 다음에 C가 6, 마이너스 3입니다. 외심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외심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외심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외심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외심의 성질에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외심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517번 문제를 거의 워밍업처럼 풀었었죠. 여기에서의 외심의 좌표를 이번에는 아무런 특징도 없기 때문에 A, B라고 잡게 되면요.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뭘 할 수 있냐면은 A5의 길이랑 B5의 길이, C5의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A-4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어야 되는 거고요. B5는요.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그냥 b제곱이죠. 0이니까. 그 다음에 C5는요. a-6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네들끼리가 다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식 두 개를 갖다가 쓸 거예요. 어떻게 갖다가 쓸 거냐면은 이렇게 식 하나 갖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 하나 갖다 써서 얘네들끼리가 같다, 얘네들끼리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 A랑 B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연립하는 방식으로 A랑 B를 구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식 써보면요, 여기도 똑같이 다 루트를 쓰고 있으니까 없앨 거예요. 없앨 거고, 그 다음에 조금 편하게 가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도 A제곱, 여기도 A제곱, 여기도 B제곱, B제곱이 있죠. 이렇게 본다고 해도 A제곱, A제곱 있고 B제곱, B제곱 있으니까 어차피 없어져요. 같다라고 두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같다라고 식을 쓸 때 굳이 이걸 다 쓸 필요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제곱 부분 다 날려놓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계산해보면 6A 플러스 9만 남겠죠. 얘네들이 같게끔 만드는 A, B에 대한 식 하나랑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게끔 만드는 6A 플러스 9랑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얘네들이 같게끔 만드는 A, B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이거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식은 정리 다시 해보면은 14A 플러스 2B가 8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요, 정리해보면은 18A 마이너스 6B가 36이라고 나오게 돼서 연립해보면 여기 7A 플러스 B가 4고요. 그 다음에 6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3A 마이너스 B가 6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연립해서 A가 1이라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외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다라고 그냥 계산이에요. 네, 계산으로서 외심의 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3이죠. 까지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좌표로서 옮겨다 놓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풀었고 그 다음에 524번 저 내용은 알고 있죠? 이거는 되게 잘 나오는 문제라서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때가 없고요. 어떤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내부의 한 점을 찍어요. P에 대해서 여기 표현처럼 AP의 제곱이랑 BP 길이의 제곱이랑 CP 길이의 제곱을 더했을 때 최소가 되게끔 만드는 이때 점 P는요 알고 계시죠? 점 P가 뭐예요? 삼각형 ABC에 대한 무게의 중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더 좀 복잡한 계산인데요. 방금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점 P가 네. A, B라고 제가 만약에 잡아볼게요. 진짜로 무게중심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삼각형
A, B, C라고 이렇게 있죠. 그다음 여기 각각의 좌표를 x1, y1, 여기 좌표를 x2, y2, 그다음에 x3, y3라고 각각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점 P의 좌표가 무게중심일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진짜로 무게중심인지 아닌지 어떤지는 일단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각각 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가 AP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지만 다행히도 AP 제곱 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각 다 표현을 해볼게요. AP의 제곱은요, x1-a의 제곱, x2-b의 제곱입니다. 나머지 애들도 네,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죠. x2-a의 제곱, y2 내가 왜 이렇게 썼지? y1 그죠? y2-b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cp의 제곱이 x3-a의 제곱, 그 다음에 y3-b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끼리 더한 식을 원하고 있죠. 문제에서요. 이렇게 더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AP제곱, BP제곱, CP제곱 더한 결과는요, x1-a의 제곱, x2-a의 제곱, x3-a의 제곱 플러스 y1-b의 제곱, y2-b의 제곱, y3-a의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정리해보면요, 어떻게 나와요? 3a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로 바뀐 채로 x1, x2, x3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의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면 플러스 3b의 제곱 마이너스 2b y1, y2, y3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1의 제곱, y2의 제곱, y3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어쨌든 우리는 뭐를 보이는 게 목적이냐면요, 여기에 최소값을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제가 최소값이 될 건가 그거를 보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가 최소값이 돼야 추계방정식의 느낌으로 A가 뭐일 때 3분의 x1, x2, x3일 때, 그 다음에 B가 3분의 y1, y2, y3의 형태일 때 그때의 최소값을 가진다. 어떤 최소값을 가질지는 복잡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모양이 뭐예요? 그럼 좌표가 3분의 x1, x2, x3, 그 다음에 3분의 y1, y2, y3로 나오는 얘가 우리가 많이 봐왔던 무게의 중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쟤네들이 네, 무게의 중심이 돼야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이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5번이고요. 그러면은 그 위에 523번도 풀기가 좀 편하겠죠. 저게 최소 값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P가 무게중심이어야 가능한 거니까 무게중심으로 풀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25번.
지울게요 이거. 여기가 225번 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x, 여기가 y인 거고요. 여기 0,0부터 시작을 하네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기보다 살짝 더 큰 정사각형 있고 이것보다 약간 더 큰 느낌의 더 넣어야겠네. 네,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C래요. 일단은 C가 0,4라고 그랬죠. 앞면의 길이가 4라고 알려준 거나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A 좌표도 4,0이라고 알려준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 다음에 D의 좌표를 알려주네요. 특이하게 여기가 D인데요. 여기가 21,12래요. 그랬을 때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를 알려준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면은 21,12라 그랬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12인 거잖아요. 여기까지도 길이가 이제 12여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 정사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석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 같은데, 그럼 B가 좌표가 얼마냐면은 9,12죠.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잘 보면 이건 뭐예요? 공식까지도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가 4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5죠? 여기가 12고요. 그래서 그냥 얼마가 돼요? 피타고라스 수로서 AB 길이가 13이다 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먼저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피타고라스 수가 되는지 먼저 보고, 되면은 땡큐고 안 되면은 뭐 그 다음에 공식 써도 되는 거니까. 테니쪽 였어요. 그 다음에 내분 외분에 대한 문제죠. 방금까지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들이었고요. 지금 이제 내분 외분 문제인데 좀 뭘 풀어볼 거냐면요, 53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래도 좀 많이 보이는 형태니까. 두 점이 있대요. 한 점은 2,-4라는 A점이고, 한 점은 -6,5라는 B점인데요. A, B를 내분하는 점이 일단 끊으세요. 그냥 수학도요, 영어랑 똑같아요. 일단은 끊어야 돼요. 이거 어차피 이거 내분하는 점이, 얘네들을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에 있다, 이런 거는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분점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분점 한번 표현해 볼게요. 표현해 보면은 내분점 P는요, 저는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안 쓰면 헷갈려가지고요, 이렇게 쓰는 편이거든요. 크로스로 하는 걸 보여서 P가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내분점이라고 했을 때 둘이 더해야 되는데 마침 분모가 1이다 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다행이죠. -6t -2t 플러스 2고요. 5t 플러스 4t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좌표를 쓸 수 있죠. 그래서 P가요 마이너스 8t 플러스 2였고요. 그 다음에 9t 마이너스 4라고 일단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좌표 자체를요. 그러니까
t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분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얘가 우연치 않게도 문제에서 3, 4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할 수 있죠. 뭐가 돼?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음수여야 돼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9t 마이너스 4도 또 음수가 돼야 됩니다. 둘 다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t가 무조건 얘 때문에 뭐가 됩니까? 4분의 1보다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얘 때문에 어떻게 돼요? 9분의 4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둘이 그쵸 곱하라고 했으면은 9분의 1이겠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앞에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네 33번 해볼까요? 문제 보시면은 여기 두 점 A가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점 B가 3,1이다 라고 이렇게 있대요. AB를 선분 AB 위에죠. 이걸 좀 표현법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선분 AB 위에 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C가 있대요. 새로운 점이 이게 이제 A, B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요게 어떤 특징이냐면은 AB 길이의 3배가요. BC 길이의 5배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까요? 얘를 어떻게 쓸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이거는 알잖아요. 비례식으로서 A 대 B는요 C 대 D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서 아 이거 A 대 B는 C 대 D면은 AD 곱한 거랑 BC 곱한 거랑 같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쵸?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을 좀 잘 하려면요 당연히 여기서 여기를 가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라면은 거꾸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당연하게 가야 돼요. AD 곱한 거랑 BC 곱한 거랑 같아? 그러면 A 대 B는 C 대 D네 라고 거꾸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위에 게 이제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러면은 아 저 결과만 보고서라도 A, B 대 BC가 몇 대 몇이어야 되냐면은 5대 3이다 라고 보이면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래 저런 식으로 안 봤잖아요. 거꾸로 안 봤는데 이제는 저렇게 거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였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선부 AB 위에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직선으로 그릴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가 점 A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여기가 점 B예요. 이게 3,1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이게 선분으로 끝날 리가 없잖아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은 쭉 이렇게 그어서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선분 AB 위에서 얘기를 하겠대요. 점 C가. 그러면은 AB 길이의 3배만큼 그러니까 AB 대 BC가 5대 3이 되게끔 만들 거면 C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AB 위에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려면요 C가 이제 여기 있어서 5대 3만큼의 비율을 가지게끔 C를 세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원래는 이제 이거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연장선을 긋고보면요 5대 3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은 이렇게 와도 되는 거잖아요. 5대 3으로서. 근데 선분을 바깥으로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지금은 선분 AB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조건 이제 이런 상황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죠.
저희가 쉬운 해석으로는 우리가 내분점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가 2대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C 좌표는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C는요. A 대 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한 점이 점 C의 좌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은 얼마로 5분의 내분이라 그랬으니까 6-3이고요. 그 다음에 5분의 2-6인 거죠. 그래서 C가 좌표가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다라고 다소 분수로 나와서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물어봤으니까 얘네들 더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33번에서의 왜 저 선분 AB 위의 점이라고 하는 저 표현법에 왜 저렇게 집착을 했냐면 그 밑에 534번 보시면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AB의 연장선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연장선을 그었을 때 C가 바깥으로 나가는 일종의 외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지어 주셔야 돼요. 지울게요 이거. 여기만 좀 지웁시다. 네. 뭐 답이야 뭐 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자 됐고 그 다음에 그럼 534번 어떻게 풀어요? 똑같이 점 A가 3,2라고 점 B가 6,-1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연장선 위에 점 C가 있대요. 그리고 바로 바꿔서 풀어도 되죠. AB 대 BC를 몇 대 몇으로 봐요? 3대 1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점 C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도 한번 수직선으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이제 B가 있죠. 네. C가 이제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3대 1이 되게끔 만드는 점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3대 BC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이제 C의 좌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외분점으로서 이게 몇 대 몇이에요? A로부터 4대 1인 점이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3,2고 B가 6,-1일 때 얘를 몇 대 몇? 4대 1로 외분하는 점 C의 좌표를 찾아보면은 C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 외분이니까 빼야죠. 3분의 21, 3분의 마이너스 6 이니까 점 C는 7,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죠. 7, 마이너스 2여야지 지금 말하는 것처럼 3대 1로 쪼갤 수 있다는, 그래서 5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 537번 볼게요. 여기까지 다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다 지워. 537번 보시면 이 네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A, B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C, 3이라고,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하나는 1, 마이너스 5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네들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평행사변형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A, B, C, D라고 얘기까지 다 해줬으니까요. A, A, B, 여기가 B, C, 3, 여기가 C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D, 1, 마이너스 5의 형태로 이렇게 있대요. 제일 문제를 풀기 편한 거는 뭐냐면요. 사실상 얘가 지금처럼 평행사변형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먼저 뭘 알 수 있냐면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건요. 두 마주보는 애들끼리 평행도 해야 되는데 요 AB 길이랑 CD 길이가 길이까지도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기서 y좌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까지 마이너스 1만큼 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3도 마이너스 1만큼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라도 b가 2라고 하는 거를 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좀 제일 쉬운 방향으로 써먹은 거죠. 우리가 일단 b가 2라고 먼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힌트로서 뭘 줬냐면은 대각선의 교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각선끼리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평행사변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대각선끼리 서로 이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 대각선의 교점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저 대각선의 교점을 진짜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요. BD로 할게요. BD의 중점처럼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를 M점이라고 해볼까요? 중점을. 요 중점 M점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C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거니까 요 점을 요 y는 마이너스 x한테 대입을 시켜도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가 1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요. c가 1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C 좌표를 1이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풀어요? A도 똑같이 풀었으면 됐겠지만 얘도 방금 했던 방법대로 어떻게 가면 되냐면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3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A도 3만큼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A가 4라고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물론 방금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풀어도 풀렸겠죠. 그래서 A, B, C 다 곱하면은 얼마냐면 8이죠. 답이 4번.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풀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543번 한번 해볼까요? 네. 아, 41번. 그 뒤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명만 그냥 간단하게 하면요. 이게 무게중심이 여러분들 여기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자동으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G가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원래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게중심은. 근데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각 편에 대한 중점 이렇게 찍었어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삼각형이 나오겠죠. 요 새로운 삼각형에 대해서도 뭐가 돼요? 무게중심은 똑같은 G라는 무게중심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게중심만의 특징인 거죠. 이건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꼭 중점이 아니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3대1 내분점입니다. 3대1, 3대1, 여기도 3대1로 이렇게 내분점으로 찍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똑같이 3대1로 내분했으면은 그래도 무게중심을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같은 G라는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게중심만큼 변하질 않아요. 이렇게 약간 커지는 듯한 느낌인 거죠. 네. 되겠죠? 그래서 541번은요. 그냥 중점의 좌표가 이러이러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물어봐야 정상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삼각형 ABC에 대한 무게중심을 물어봤지만 같은 무게중심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543번 풀어볼게요. 얘는 이제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우니까 제가 안 하고. 네, 여기 A는 좌표를 줬어요. 1,-2랍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런 상황인 거죠. B랑 C에 대한 좌표를 알려줘야 되는데 A는 좌표를 알려줘 놓고 1,-2라고 나머지 B, C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알려준 게 하나가 뭐냐면요. 이 B, C에 대한 중점 M이라고 할게요. 제 맘대로 요 M에 대한 좌표를 -2,4라고 얘만 알려준 상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랍니다.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을 해보시면요. 무게중심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무게중심 G는요. 삼각형의 세모의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중점이 M이라고 찍혀져 있으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M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쵸? 얘가 중선이잖아요. 왜냐면 중점이니까요. 여기 위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를 바깥을 벗어나서 무게중심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무게중심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냐면은 무게중심을 이 중선에서 몇 대 몇, 2대 1 지점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끝점과 끝점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뭐로 풀 수 있냐면은 내분으로 풀 수 있죠. 무게중심의 좌표가 A, M의 내분점이다. 2대1 내분점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 1,-2랑 M 좌표가 -2,4라고 되어 있으면 얘네들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G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일 거냐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점 G가요. -3이죠. 그 다음에 3분의 6인가요? 그래서 G가 -1,2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2번 -1,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선 정리 알고 계시죠? 중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옆에 나옵니다. 544번 보시면요. 기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에요. 네, 뭐 직각삼각형도 아니고요. 그냥 삼각형이에요. 네, 여기가 A, B, C고요. 여기 A에서 중선으로 이렇게 그었습니다. 여기 중점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 점의 좌표는 몰라도 각각의 길이가 7이고 9고 6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3이라고 쪼갤게요. 자, 이랬을 때요. 무조건 중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항상 어떤 조건이 있게 되냐면은 AB의 제곱이랑 AC의 제곱을 더한 결과가 뭐예요? AM의 제곱에 BM 제곱을 더한 결과랑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선 정리의 공식이었죠.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뭐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7의 제곱 49죠. 그 다음에 AC의 제곱 81이죠. 요 결과 얘네들이 더한 결과는 항상 뭐다? AM의 제곱 몰라요. 지금 얘 물어보는 거죠. X 제곱에다가 뭐를 더한 3의 제곱 9를 더한 여기의 결과에 2배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계산해 보시면 AM 길이가 56 제곱한 결과가 56이랍니다. 제곱한 거가 56인 거고요. 그럼 AM은 얼마여야 되냐면은 2루트 19라는 네. 2루트 19 아닌가? 2루트 14? 네. 이거 나와야겠죠. 했죠. 왜 성민이가 이렇게 되었겠지? 545번 볼게요. 여기 그 2등분점이 아니라 3등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 A, B, C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3등분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DE예요. 각각. 다행히 이제 각각의 길이가 3이라고는 좀 쉽게 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가 5, 이만큼의 길이가 6이었을 때 AD 제곱이랑 AE의 제곱을 물어봤는데요. 처음은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라고 둘게요. 뭐 X, Y, A, B 상관없죠. 그랬을 때 처음에 어떤 삼각형으로 볼 수 있냐면요. 삼각형 ABE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없었다고 친다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뭐냐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뭐가 되나요? 2배 한 a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거다라고 공식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저 다른 삼각형 반대편에 있는 삼각형 ADC에서요. 이 ADC 삼각형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또 공식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36이요. b제곱 플러스 9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한 가로식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세로식으로 써볼게요. 이거는요 2a 제곱 플러스 18이에요. 근데 여기 36 플러스 a 제곱은 2b 제곱 플러스 18이죠.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더해볼까요? 빼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지만 더 할게요. 6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좌변이요. 우변은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36이니까요.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넘어가서 하나만 남겠죠. 이렇게 이거는 넘어가게 되면은 25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물어봤잖아요. 25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각각의 다른 중선으로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25다. 여기 서술형 102쪽 보시면 547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평면 위에 한 점 A가 3,1이에요. 뭐 그거야 그렇다 치고요. 삼각형 ABC가 변 BC 위에 있다. 저게 좀 포인트거든요. 삼각형 ABC의 외심. 아까 우리 외심 문제 풀었잖아요. 계산 더럽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얘가 어디 있냐면요. 변 BC 위에 있대요.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원래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이런 애들은 다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삼각형 내부에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네, 그렇죠. 내심이나 무게중심은 그런데 외심만큼은 아니에요. 외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일 때는 어디 있나요? 중점이 있죠. 제일 긴 변에 중점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더 특이한 거는 이렇게 분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외심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심만큼은 아니에요. 내부에 무조건 있을 거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서처럼 변 BC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무조건 이런 케이스일 수밖에 없어요. 직각삼각형인 거를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좌표가 0,2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따라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여기가 A예요. 그 다음에 BC가 이렇게 있어요. 외심이 여기 그거의 중점에 있어야 되는 그 외심의 좌표가 0,2다. 얘는 3,2인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AB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뭐예요? 사실 이거 같은 2라는 선상에 있으니까 그냥 3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기가 3이다라고 구할 수 있으면요. 누구도 외심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도 3, 이만큼의 길이도 3이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뭘 물어봤냐면은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뭐예요? 이게 이제 우연치 않게 90도다 보니까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은 BC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BC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36이죠. 그래서 그냥 각각 구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36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10분 있다가 10분 쉬었다가 네 할게요. 10분 있다 봅시다.
점 a가 마이너스 5, 0 b가 그냥 5, 0이랍니다. 여기랑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 삼각형 ABC에 대해서 AB를 빗변을 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일까요? 여기 점을 C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가 y는 x 플러스 1을 지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죠. 되겠죠. 좀 쉽게 풀어볼까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요. 방금 직각삼각형 얘기하면은 외심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외심이 또 기가 막히게도 어디냐면요. 0,0이에요. 저는 점 C의 좌표를 원래 A, B라고 두려고 했지만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 A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OC의 길이가 얼마냐면요. 길이가 5만큼이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얼마여야 되냐면 5다라고 알고 있죠. a제곱이랑 a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은 결과가 25로 나오게 돼야 돼요. a가 3이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4던지 둘 중에 나오겠죠. 3, 4, 5니까요. 1, 4분면 위에 점이라 그랬으니까 3,4여야겠네요.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자, 그래놓고 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봤네요. 넓이라 쉽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뭐냐면 x축이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이 밑변의 길이로서 10이라고 방금 알았죠? 여기가 3,4라 그랬으니까 높이가 4인 거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니까 20이죠, 넓이가. 이 다 썼네. 불필 좀 가해주겠습니다.
549번. 평균 AB에 대해서 AB의 3등분점에서 A에 가까운 점을 저렇게 B에 가까운 점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얘네들의 좌표 와우. 어떻게 하면 계산을 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간 삼각형의 형태로 그려질 건 같으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삼각형의 형태로서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그냥 무식하게 계산을 하라고 만든 문제 같기도 한데 사실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한번 해보고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뭐 그때 가서 해도 되니까. 지금 각각에 대한 3등분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A랑 B에 대한 3등분 점이니까요. 이 점이죠. 첫 번째 점이요. 좌표로 표현을 뭐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안 해볼게요. 그 다음에 C랑 B에 대해서 C 쪽에 가까운 얘죠. 얘네들을 3등분을 했을 때 이 점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싫은데. 없네요. 있었으면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근데 일단 당장은 보이는 게 없네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여기 3등분점이 이 점부터 이 점을 이제 D라고 해볼게요. 필요한 점이니까. 해보면은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분점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냐면 x 따로 y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 따로 y 따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가야 되는데 3등분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만큼 갔다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죠. 얘 좌표가 2,1일 거예요. 5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만큼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2,3이에요. 계산을 편하게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에서 1까지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씩 가면 되니까 여기가 2콤마죠. 2에서 마이너스 4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되니까 여기 2,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들 보니까 지금 어떠냐면 똑같은 2로 똑같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것만 있으니까 쟤네들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3이나 2, 마이너스 2면은 3등분이 약간 더럽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F 점이라고 해보면은 그래서 F가 몇 콤마 2, 3분의 1인가요? 답이 안 맞는데. 아 10이구나. A 시간이라. 아이고 잘못 봤네. 자 다시 그러면은 진짜 되려나? 여기가 4,2 여기가 마이너스 2,5 여기가 1, 마이너스 3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3등분 점인데 A
A한테 가까운 이 점이랑 여기 BC에 대해서 3등분점이 있는데 C에 가까운 점, 이 점이랑 오 이거 뭐예요? 닮음이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랑 이렇게 갔을 때랑 3등분의 약간 닮음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의 이 지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어차피 이 지점을 물어봤으니까요. 여기를 E, 여기를 F 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약간 네, 좌표로 푸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까지. 3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DF를 2대 1로 자른 점이겠죠. 그 점은 뭐냐면은 여기를 2대 1로 자른 점이랑 이렇게 닮음의 형태로 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D랑 F의 좌표를 직접 구하기가 귀찮으니까 네, 이렇게 여기 점 G라고 할까요? 여기 G의 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 아까 구했죠? 이거 네, 실수였는데 그래도 뭔가 쓸만한 실수가 돼버렸네. 지우지 말고 2,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가. 자 근데 지금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은 1대 1이니까 여기 F라고 하는 점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B라고 하는 좌표랑 G라고 하는 좌표의 2대1 내분점이에요 라고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5고요. 얘는 2, 마이너스 2니까 얘네들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F가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죠. 그래서 더하면은 1 더하면 그치 1이죠. 이렇게 네, 풀어도 된다라는 거고요. 550번 늘 이제 새로운 방법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각형 ABC에 대해서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얘도 그냥 그려볼게요. ABC 이렇게 했을 때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 여기가 이제 P고요. 그 다음에 AP를 그런 AP를 다시 2대 1로 외분하는 점 외분이라 그랬네요. 이 점을 이제 Q점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랑 삼각형 CPQ랑 얘도 한번 네 오케이 그치 맙시다. 삼각형 ABC랑 삼각형 CPQ랑 얘네들의 넓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비율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CPQ의 넓이를 1이라고 해볼게요. 이 넓이가 1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밑변이 2대 1이기만 한 거고요. 높이까지 똑같으니까 삼각형 이 넓이를 제가 만약에 1이다라고 봤으면요. 여기서 삼각형 ABC는요. 넓이가 2가 돼야 돼요. 이 넓이는 이제 2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CPQ는 자기 역할을 다 했어요. 없애도 돼요. 머릿속에서. 여기가 3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죠. 밑변이 1대 3인 거고 전체가 이제 높이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뭐냐면 삼각형 ABP가 넓이가 그럼 얼마여야 되냐면 6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1이랑 8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예요? 답이 8이다. 이렇게 풀 수 있죠. 551번은 아까 비슷하게 했었죠. BC의 중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고 그냥 거꾸로 풀고 있네요. 그렇죠. 거꾸로 풀고 있는데 551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분이랑 외분은 사실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요.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형의 성질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여기 BC의 중점이요. 원점이래요. 5라고 할게요. 그러면 0,0인 거고요. 무게중심을 얘기를 했어요. 0,1이라는. 무게중심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중선 위에 있죠. 여기 무게중심 G를 0,1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무게중심은 원래 무슨 특징이 있냐면 1대2의 특징이 있죠. 여기까지가 1대2예요. 0,0에서 0,1까지 간 게 1이라면요. 여기 좌표는 여러분들도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0,3이라고 A가 같고요. 그쵸? 다음에 552번 풀어보시면요. 평행사변형이 있고 AC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이거는 네, 좀 잘 안 보일 텐데요. 어떤 개념을 쓴 건지조차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A, B, C, D라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AC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D로서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가 4예요. 이 길이가 5고요. 여기 전체 길이가 6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B5까지만 갖다가 쓸게요. 이 길이가 3이에요. 그 다음에 뭘 쓸 거냐면 AO랑 CO랑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AC 길이를 물어봤지만 우리는 뭐만 알아도 되냐면은 사실 CO까지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좀 그려볼 거냐면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중선 정리랑 똑같죠?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이래요. 그랬을 때 A5만 알면 되겠죠? 이 길이를 X로 잡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냐면 16 더하기 25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9 플러스 X 제곱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좀 숫자가 깔끔하게 나와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해보면 41이 18 플러스 2x 제곱이니까요. 계산해보면 2x 제곱이 23? 그래서 x가 계산 빨리 해보면은 2분의 루트 46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AC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2배 하면 되니까 그냥 루트 46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553번 보시면요. 각이 이등분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지울게요. 여기 좌표 평면이 두 점, 한 점은 A 3,4라고 있고요. 한 점은 B 12,5라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각 A오 B의 이등분선과 그려봐야 알겠죠. 물론 이제 이게 둘 다 피타고라스 수의 약간 일환이다라는 게 캐치가 되면은 조금 쉬웠겠지만요, 우리가.
소비라고 그랬으니까요. 좀 네. 이렇게 됐고요. 얘를 그냥 좀 이렇게 합시다. 네. 그냥 네, 연출이에요. 여기를 3,4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요렇게요. 조금 더 보이기가 편하겠죠. 자, 이랬을 때 그거랑 AB의 교점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을 결국에는 쓰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각의 이등분선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이등분 했을 때 이 좌표가 A, B인데 여기를 A, B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결국 A랑 B를 더하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냐면요. 어떤 개념을 갖다가 쓸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요.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어요. 각을 이렇게 이등분을 하게 되면은 항상 뭐였어요? A 대 B는 C 대 D였다 라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우리가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죠. 닮음으로써 요거를 갖다가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를 3,4, 5,10이라고 준 데는 이유가 있죠. 이 길이가 얼마냐면 피타고라스 수로서 5예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13입니다. 얘네들 길이를 구하기가 쉬운데 여기가 5랑 13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갖다가 쓸 수 있냐면은 AC 대 BC도 똑같이 비율적으로 5 대 13의 비율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고 우리가 C 좌표를 그 다음 이제 구하기가 편하죠. 왜냐면은 여기가 3,4고요. 여기가 12,5니까 얘네들을 5 대 13으로 내분하는 점 C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숫자가 심각하네요. 18분의 60 플러스 30 60 플러스 39 99? 약분하면 되겠지만 일단 안 해볼게요. 18분의 25 플러스 52 25, 52, 77? 네. 어차피 얘네들끼리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는 18분의 아유 이게 뭐야 76? 9분의 2로 나누면은 88 9분의 88 이 답이죠. 이게 진짜 답이라니. 아이고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고득점 도약 볼게요. 저거를 진짜로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 점 A가 있어요. 필요한 포인트만 좀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점 A가 있고요. 이렇게 수직거리 각각 수직거리 수평거리로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뭘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전망대일까요? 아무튼 여기 P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Q가 있어요. 각각은 전망대라고 하죠. 뭐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케이블 뭐 아무튼간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길이가 200m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길이도 200m래요. 네, 그랬는데요. 여기서 지금 점 P랑 Q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여기까지가 M 대 N이래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Q까지는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은 N 대 M이래요.
했을 때 n분의 n을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설계 미스 같거든요. 이거는요. 비율로 이렇게 줄 때요, 여러분들. 뭘 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냐면요, 사실 만약에 A, B를요, 제가 여기까지를 2대 1로 잘라대요.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를 6대 5로 잘랐대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를 6대 5로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제일 좀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비율을 맞춰놓는 게 제일 좋거든요. 서로 다른 비율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뭔 소리냐면요, 저는 처음에 2대 1로 잘랐다는 건 전체를 3이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여기를 이만큼으로 봤다는 거고, 밑에는 나는 전체를 11로 본 거니까 전체를 얼마로 맞춰주면 편하냐면요, 전체를 33으로 공배수인 33으로 맞춰놓으면은 위에 비율이랑 아래 비율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얘가 2대 1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22대 11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1만큼 곱해주면 되고, 밑에다는 3만큼 곱해서 18대 15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 길이를 18이라고 보게 되면요, 얘가 22니까 여기만큼의 길이를 4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만큼의 길이를 11로 보게 돼서 이렇게 22, 이렇게 11, 2대 1이 맞고요. 이렇게 해서 6대 5가 맞게 되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비율을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얼마라고 봤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554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밑에 얘네들 비율 맞추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나왔어요. 차라리 밑에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노란색으로 n 대 n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이냐면요, 수익선상으로 이렇게 내려서 보면 똑같은 상황으로 여기 P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Q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M 대 N이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N 대 M이랍니다. 노란색도 어떻게 봤어요? 전체를 M 플러스 N이라고 봤어요. 주황색도 전체를 M 플러스 N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끼리는 없다냐면 이미 비율적으로 맞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진짜로 M이라고 잡을 수 있고요, 이만큼의 길이를 M만큼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똑같은 M이라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200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길이가 이제 30도다. 사실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못 푸는 수준이었죠. 여기가 30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예요? AB 전체 길이가 400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400이라는 길이는 사실상 뭐인 거냐면 200에다가 M 2개 더한 길이랑 같기 때문에 M의 길이가 얼마냐면 길이로서 따져보면은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M이 50인 거고, 자동으로 보면 N이 얼마가 되냐면은 250인가요? 아, 100이군요. 50이 아니라. 네. N이 300이죠, 그러면.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M분의 N, N분의 N이요, 3입니다. 뭐 열심히 내분으로 풀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러라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얼마라고 봤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은 편하죠, 문제 풀기가. 이거고, 그 다음에
255번 뒷거 보면 여기도 또 삼각형을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잘라놓고 있는데요. A, B, C에 대해서 다행히 다 내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 거고요. 좌표는 안 알려줬어요. 그냥 A 대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전체를 3등분을 했었을 때 여기 A 쪽에 가까운 여기 점을 마이너스 4,4라고 BC를 1대3으로 얘는 또 4등분을 했네요. 이렇게 그랬을 때 B에 가까운 좌표를 8,10이라고 그 다음에 CA를 2대3으로 얘네들은 5등분한 했을 때 2대3 여기죠. 이만큼을요 12,4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얘는 조금 심각하네요. 문제가 쉬워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그냥 A, B, C를요 각각 x1, y1, x2, y2, x3, y3라고 놓고 풀면 편해요. 아니, 편하다고 하긴 좀 그렇네요. 아무튼 이제 풀려요. 네, 억지로 노가다성으로 풀면 풀리는데 저는 약간 이런 거를 그냥 네 그렇게 풀고 싶지 않아서 고민을 해볼까.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풀기 싫다. 정말 그쵸. 진짜 싫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방법이 할게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처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4라고 그랬으니까요. 해볼까요? A가 x1, y1, B가 x2, y2인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진짜로 표현을 할 거예요. D라고 할까요? 제 마음대로. D는 3분의 x2 플러스 2x1 3분의 y2 플러스 2y1이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4,4인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을 2점이라고 잡을 텐데 이 2점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B 그러니까 x2 y2 그 다음에 C점 x3 y3죠. 얘네들을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에서의 1만큼이니까 여기 이 좌표가요 4분의 x3 3x2 4분의 y3 플러스 3y2라고 이렇게 찍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점을 F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있죠. 여기를 몇 대 몇?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F에 대해서 좌표로서 다 표현해보면 5분의 2x1 플러스 3x3 5분의 2y1 플러스 3y3가 좌표가 되는 얘네들이 각각 얼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연립하는 문제인 거는 일단 확실한데 진짜 이렇게 하기 싫은데 네 정리해볼까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x2 플러스 x만 좀 따로 해볼게요. 이거 둘 다 하려면 좀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x2 플러스 2x1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x3 플러스 3x2가 32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x1 플러스 3x3를 더하면 60이에요. 그랬을 때요. 그래도 문제가 조금 좋게 준 점은 뭐냐면요. 이거 어때요? 다 더해볼까요? 한꺼번에. 일부러 그렇게 준 것 같은데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x1도 4개 x2도 4개 x3도 4개죠. 그 결과가 다 더하면 이거 더하면 80이라서 우리는 그냥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20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죠. 3분의 20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해보면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냥 해볼까요? 그래서 똑같이 계산해보면 뭐는 그냥 10일 거고요. 어쩌고저쩌고는 4배하면 40일 거고요. 어쩌고저쩌고는 20일 거니까요. 이거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결과 4 y1, y2, y3겠죠. 이거 다 더하면 얘도 72니까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18이죠. 여기는요. 왜 얘는 또 딱 떨어지지?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20,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곱하라네요. 얘네들끼리 곱하면 40이죠. 그래서 문제가 좋네요. 좀 귀찮긴 했지만요. 그쵸? 네, 556번 하기 전에 지워도 되겠죠? 문제 하나 푸는데 칠판 한 통을 다 쓰다니 정말. 지울게요. 여기 1사분면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림은 그냥 그릴게요. 내가 PQR이죠. 그다음에 여기 PQ의 중점 A고요. PR의 중점 B가 이렇게 있는 요 AB를 지나는 직선 당연히 중점이니까 평행하겠죠. 이렇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ABC
여기에 얘에 대한 중점 뭐야 이거? 아 중점이라고는 안 했군요. 미안합니다. 네. 그냥 만난다 그랬네요. 얘는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다행히 이렇게. 직선이랑 같은 거리. 네, 볼게요. 자, 직선 L이랑 같은 거리에 있대요. 이게 뭔 소린고 하니 P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직선 거리 90도로 내린 이 거리랑 Q에서부터 L까지 내렸을 때의 이 직선 거리랑 그 다음에 R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렸을 때의 직선 거리랑 다 같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합동으로 보이는데 일종의 ASA 합동이죠. 그래서 이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랑 같습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여기서 점 A가 아까 제가 일찍 스포를 해버렸죠. AB 길이랑 어때요? AP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B 길이랑 BR의 길이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점 A랑 점 B는요 그냥 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인 거죠. 그래서 ABC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삼각형은요 원래 있었던 PQR에 대해서의 중점으로 연결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ABC에 대한 무게중심이랑요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랑 같아야 한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ABC를 구하기 위해서 ABC의 좌표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맨 처음에 알려줬던 PQR에 대한 여기 3,7 여기 1,1 여기 9,3 얘네들에 대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 구해보면은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숫자를 더럽게 줬네. 3분의 13, 3분의 11 이죠. 아마 더하라고 했겠죠. 이거 둘이 더하면은 3분의 24로 8이죠. 라스트 557번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있죠. X 여기가 Y일 때요. 여기에 점 A가 있고요. 1이래요. 1,0이라는 거 있으니까 여기 점 B가 있어요. 여기는 1,4에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 있다는데요. 이 각을 이등분을 하고 있는 여기 직선 M이 존재를 하면서 여기 C의 좌표가 1,A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직선에 대한 곱을 물어봤는데 얘네들은 기울기가 여기가 1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M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A죠. 그 다음에 B는요 기울기가 4A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4A 제곱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A 값만 구하면 끝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아마 힌트를 뭘 더 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안 줬네요. 안 줬지만 안 줬어도 풀 수 있어요.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A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A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자동으로 3A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길이가 A고 정확하게 길이가 3A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닮음 문제를 풀 때 왜 갑자기 닮음이 되어버린지 잘 모르겠지만 닮음의 문제를 풀 때 더 좋은 점은요. 더 우리가 문제를 보기 편한 상황은 얘가 이제 1대3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한 상황이거든요. 각을 2등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1대3이면요. 누구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1대3이 돼야 돼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1대3의 비율이 돼야 되는데 이 길이가 진짜로 1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길이가 진짜로 3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하면요. 여기 BA의 길이가 얼마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2루트 2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의 2가 그냥 2루트 2다라고 알 수 있고요. A가 얼마냐면은 2분의 루트 2죠. 우리는 4A 제곱을 알아야 되니까 A 제곱이 2분의 1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2다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까지 했어요. 고생했고 뒤에 직선의 방정식 부분 풀어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